계십니까? 아이고, 여기가 이마팍이 닿기도 전에 꿰뚫어 본다는 이마팍 도사내인가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사님, 제가 큰절 한 자리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제가 세뱃돈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좀 다가가고 싶은데,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 잘 안 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내 본심과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따뜻하게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하다가 우리 이마박 도사께서 다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그게 다 풀린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제가 열일로 제키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마음술의 날을 가셔야지 저한테 오시면 어쩝니까? 사실은 제가 그 예. 산속에서 예, 한 7년 동안 예, 마음 수련, 몸 수련, 예, 정신 수련 예. 뭐 다 이렇게 하고 하산한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울부짖고 민중들이 절규하면은 예. 또 그들과 함께 예. 또 분개하고 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한테는 과격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남자로 또 보여야 되는 게 정치 세계거든요. 이게 풀기가 곤란한 점이 돼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면서 어디 실마리가 있는지 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생 1953년 6월 7일 59세 59세 환갑에서 조금 모자라 59세 농사에서 천주교까지 맹활약하시다가 고향 사천이 좁아 이제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날아다니시는 당신은 욕심쟁이 이제 예. 공중부양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고민이시죠 이게? 참 말은 좋은데 예, 그게 텔레비에 그냥 막 어디서 공중부양하느니 중요한 건데 확 나가버려 놓으니까 그게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이제 모습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이 점프력이 대단하시던데. 사실은 별로 점프력이 별로 없었는데 사진을 아주 멋지게 탁 찍은 것 같아요. 국회라는 곳이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여 있고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일을 풀어 나가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할 수밖에 없었는지. 미디어법하고 예, 또 4대강 예산하고 예, 또 한미 FTA 예, 국회 상임위에 그냥 날치기로 통과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예, 예. 청와대 시키는 대로 해버렸어요. 집권 상정도 하락하면 하고. 그래서 이런 국회에는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예.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일념으로 예. 제가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소수 정당이 MB 악법 또 미디어법 4대강 예산 이런 데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끝까지 국민들 대신해서 예. 우리가 저지를 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작다고 예. 경위들을 동원시켜서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예. 이 과정에 예. 사실은 제가 이 손가락이 장애가 와버렸죠. 의장한테 쫓아가서 항의하러 가는데 사무총장실이 있었어요. 사람한테 손을 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죄 없는 탁자 그놈 예. 화가 나서 참을 길이 없어서 한번 치고 확 이렇게 엎어버리려다가 도력이 좀 모자라 가지고 그것도 잘 안 됐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 참을 길이 없어서 예. 탁자 위에서 이제 팍 공중부양을 좀 했는데 이게 이제 사진에 나갔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이 잘했다, 뭐 당당하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MB 악법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의 주권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용납할 수 없었다. 국민들께서 조금 이해의 폭을 조금 넓혀 주십사 하는 그런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지금 좀 늘어 놓는 겁니다.
저분이 얼마나 부드러운 남자인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 되면 이제 60. 예. 남들은 보통 여기 나오셔서 나이 뭐 60, 59세 막 그러면은 젊어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늙어 보인다고 뭐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원님은 60 하니까 좀 더 젊어, 더 젊어 보이시는 줄 알았는데. 80대 후반 되시는 노인분들이 그냥 두루마기하고 수염만 보고는 예. 아이고 성님 오셨습니까? 이래 하시는 거예요. 또 여성분들은 저를 보면은 야 생각보다 텔레비보다는 훨씬 젊고 멋지시네요. 이런 인사를 90% 받습니다. 생각보다는 제가 굉장히 젊고 멋있어 보인답니다. 의원님 프로필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수도 생활을 하신 게 또 입산 수도 생활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도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30몇 살 때서 산에서 나오시면 그럼 38세, 37세? 그렇죠. 38세, 예. 39, 뭐 하도 좀 오래되나 노니까 예. 수도에 있을 때는 내 나이도 제대로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예. 예, 그때 한 39살인가? 예, 얼추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럼 수영은 언제부터 기르신 겁니까? 수염은 왜 농촌 종각 장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느냐? 자, 토론을 한 결과 예. 이거는 농업, 농촌, 농민 문제 정책 부재, 예. 구조적 모순의 예. 총체적 결과로서 예. 농촌 종각 장가 문제, 예. 또 비관 자살 문제가 터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한 개인의 잘못이나 책임으로 전가시키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회적 모순 타파의 차원에서 농촌 종각 기론 대책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고 그 결과로 사실은 대책위들이 준비위를 결성을 하면서 준비위원장을 맡아라고 해가 제가 또 맡았어요. 예. 그게 경력이 안 나왔죠. 그게 아주 중요한 그 경력이었는데 이걸 실무자들이 좀 빠뜨렸군요. 그걸 맡으면서 첫 쌍을 농촌 종각 예. 첫 결혼 쌍을 탄생시킬 때까지는 이발도 하지 말고 수염도 깎지 말아라. 예. 과거 시험 보는 사람이 머리칼에 예. 이 가위나 칼을 대지 말라고 예. 하듯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 계리를 가지고 시작하라 해가지고 1년 넘게 제가 이발도 안 하고 이 수염도 못 깎았어요. 그렇게 수염은 이만큼 길었고 머리칼은 이만큼 길었죠. 제가 지나가면 예수 같다 이랬어요. 그때부터 수염을 안 깎게 된 겁니다. 쌍을 결혼을 그 성사를 해냈지 않습니까? 제가 준비위원장을 하고 이제 첫상 결혼을 시키고 예. 그때 첫상 결혼 시킬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셔서 예. 국회의원으로서 축사도 해주고 예. 저하고 한참 대화를 나눴죠. 2004년에 전국 농민의 총연맹 부의장, 2004년 가톨릭 농민의 감사까지 지내시고 이때가 이제 전농 부의장 하실 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때 2004년 5월달에 이제 민주노동당 제17대 그 총선에서 이제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셔가지고 4월달 예. 총선이었습니다. 농민운동 진영의 대표로서 제가 실제민주노동당 비례 후보로 등록을 조직적으로 결정해가지고 등록을 하게 됐어요. 2008년에 드디어 이제 18대 총선이 일어납니다. 예. 일단 이제 비례를 한번 하셨으니까 이제 지역구로 나오시게 됩니다. 고향 사천에서. 아무도 되실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죠? 저는 했어요. 사모님께서는 가족분들도 하셨겠죠. 집사람은 안 되기를 바랐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딱 깰 수 있다고 믿고 던졌는데 퍽 하질 않고 쩍 하면서 바위가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거는 제가 당락을 떠나서 제 어떤 인생관에 있어서 참으로 이제 큰 확신을 얻는 그런 한 판이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2008년 5월에 이제 촛불이 일어납니다. 네. 처음에 촛불을 보셨을 때 어땠습니까, 느낌이? 서서히 이 운동이 일어나는 게 보니까 촛불이 드러나오면서 촛불들이 확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촛불 물결을 보고는 제가 엄청나게 속으로 많이 울었죠. 감동해가지고. 그리고 야, 내가 반도사라 하지만은 이건 반농담입니다. 내가 참 국민들의 이 역동성을 미처 깨뜨려 보지 못했구나. 큰 강가에 강이 넓을수록 물이 흐르는 모습이 잘 표시가 안 납니다. 흐르는지 마는지 이쪽으로 흐르는 건지 이쪽으로 뭐 흐르는 건지 잘 안 보이죠. 하지만 그 강 밑바닥의 좁은 계곡에는 집채만한 바위도 훑어가는 그 물살이 있어요. 바로 우리 국민들의 역동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역동성이 있구나. 이걸 나는 모르고 반포기하듯이 하고 내 한 몸 그냥 이제 내가 할 일 할 뿐이다 하고는 단식을 하고 주저앉았는데 아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새로운 희망이 나는 촛불 하나가 새로운 희망의 꽃이었죠. FTA 문제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회 동의도 받지 않고 국회에 의견도 묻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게 이제 한미 FTA가 엄청난 문제가 많은 것인데다가 또 한EU FTA마저도 국문으로 번역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오역이 막 투성인 걸 또 엊그지 날치기로 또 상정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도사님께서 도력을 발휘하셔서 함께 이 강달포하고 우리 민중들하고 손을 잡고 이 FTA를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손은 100번이라도 뭐가 됐든 이 야권이 이제 통합되는 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진보 진영의 대통합 지금 제가 이렇게 딱 한번 생각 찰박하면 홍시라고 뭔가 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희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부드럽고 예. 따뜻한 그런 정치인으로서 저의 그런 채울 수 없는 저의 아주 상대적 단점으로 내비쳤던 이런 부분들을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진정성이 있고 눈물도 많은 분이에요. 저도 사실은 눈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 그만큼 민중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이 2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강기각 의원님에게 이걸 뭘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강기각 의원님에게 쌀이란, 아니면 강기각 의원님에게 농사란, 아니면 강기각 의원님에게 농민이란 무엇입니까? 요새 정치인들, 청와대 장관, 국회의원들까지 묵는 게 좀 외국에 수입해가지고 26%밖에 자급이 안 되잖아요. 7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아주 그만 떨면서 교만해가지고 그냥 농사를 보기를 우습게 보고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 아니라 대봉으로 취급을 해버리죠. 그래서 정말 그런 거 보면 제가 또 이 가슴이 탁탁해집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강기각 의원님의 꿈을 이야기해 주실 시간입니다. 이제는 좀 내보다 더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끌어안고 같이 가는 이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정치, 이것이 지금의 텔보 두루마기 강기갑이의 희망사항입니다. 사천에서 한 번 더 나오실 겁니까?
우리 임학박 도사님 제가 이까지 이야기해서는 어찌 감히 안 나오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들은 것 같고 네. 이만호 전 의원이 칼을 갈고 있다던데. 의원님의 고민을 예. 해결해 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예. 초반에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본인이 정말 부드러운 남자인가 알기 위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싹 훑어봤는데 부드러운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얘기하신 거 보십시오. 이거. 가만 놔둬도 이렇게 뿌리를 보면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뭐 농민부터 시작해갖고 천주교 뭐 칠레도 가고 뭐 오만 뭐 촛불 보면 또 울고 뭐 부드러운 데가 없어요. 강한 자에게는 좀 강한데 약자에게는 예. 또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보면은 이 복배 안 봐도 되는데 지금 이게 부드러운 남자라는 걸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국민들이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그마한 선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저 피디님 선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민들과 농민들을 괴롭히시는 분들을 물리쳐 주십시라고 아이고. 이거를 드시고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부사님. 저희가 이제 의원님한테 드리면 예. 모세는 바다를 열고 사람을 구했지만은 예. 의원님은 4대강을 닫아버리십시오. 예. 4대강 사업을 네. 완전히 끝장내버리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그러면 서서 마무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강기갑 의원님을 모시고 임학박 도사 17번째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